자, 연희님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번 코너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북녘의 문화에 관련된 소식을 가지고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이제 북쪽 문화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는 문화의 전당, 평양대극장 소식인데요. 저희가 옥류관 소식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네. 이것도 평양대극장 준공한 지 60주년이 됐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옥류관과 함께 이 평양대극장도 동갑이에요. 그러네요. 한갑을 맞습니다. 둘이 같이. 그래서 대동강변에 이게 조선식 합각 지붕으로 정말 활짝 펼치고 웅장하게 서 있는 이 평양대극장이 올해 8월 13일로 한갑을 맞습니다. 그래서 노동신문은 13일 기사에서 평양대극장은 김일성 주석이 조선식으로 큰 국장을 지을 것이다 라는 지시에 따라서 1960년 8월 13일 김일성 주석을 참석하여서 준공했으며 이곳에서 노동당 제4차대회를 비롯한 각종 수많은 정치 행사들이 수많이 벌어지고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엄청 큰가 봐요. 많이 가보셨겠어요? 네. 당연하죠. 저희 집이 옆입니다. 평양역에서 내리면 그 직선거리예요. 한 몇 메다 정도 될까? 한 500m, 600m 정도 될까요? 그 앞에 대극장이 있거든요. 부럽다. 부러워요? 이 대극장이 1971년 7월 17일 날 이 대극장에서 혁명가후 끝판은 처녀, 피바다 천막이 오르게 됩니다. 71년도에. 약간 북한식으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짬뽕이 돼가지고 이제 잘 못합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형식들의 가곡들이 이게 피바다, 껍하는 처녀, 또 밀리마 이야기하라, 당의 참된 딸, 또 금강산의 노래 이런 많은 가곡들이 짧은 기간에 창조됐던 이런 눈부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제목만 들으면 조금 피바다 이러면 이제 과격해 보이기도 한데 내용들이 어떤 건가요? 지금 영상에서 보듯이 지금 평양 대극장 사진인데요. 한쪽 편에는 피바다가 그림이 있고 한쪽 편에는 껍하는 천의 그림이 지금 양옆에 있죠.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난 건데요. 임시경 학생이 89년도에 평양 가지 않았습니까? 평양 갔는데 북쪽 관계자분들이 임시경 학생이 정말 처음으로 북에 왔으니까 뭐가 북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 가곡을 보러 가자. 피바다와 껍하는 처녀 두 개를 두 개씩 어느 게 보겠냐 물어봤어요. 근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피바다 하게 되면 피바다 엄마가 총을 잡고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니까 무서워 보이죠. 딱 여기 무슨 사상이 묻어 있는 것 같고. 근데 껍하는 처녀는 껍분이 처녀가 그냥 껍을 들고 있는 사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생활적이고 이럴 것 같다 해서 껍하는 처녀를 보겠다고 했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다 항일 무장투쟁, 항일 독립운동 이런 얘기들인가요? 그렇죠. 피바다 때도 정말 일제놈들과 싸웠던 그때 그때죠. 나라를 찾기 위해서 싸웠던. 그리고 이 평양 대극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쭉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북녘의 문화할 때 북에서 치는 5대 혁명 가극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북의 5대 혁명 가극 하게 되면 정말 유명하죠. 피바다, 껍하는 처녀, 한 자해단원에 대한 운명, 그다음에 밀리마 이야기하라, 당의 참된 딸. 이게 5대 가극이군요. 5대 혁명 가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용들은 이제 어떤 북조선이 만들어져는 과정, 여기서 이제 그쪽 말로 혁명적이라거나 영웅적인 일을 한 분들을 기리거나 어떤 그분들에 대한 얘기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8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아까 임수경 대표 얘기도 잠깐 하셨습니다만 그때 이제 대학가 서점에는 이런 책들이 좀 깔리기도 하고 했었어요. 저희들이 사볼 수 있었는데 아직도 이제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게 국가보안법이 남아 있고 이런 책들이 설사 우리가 구해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적 표현물 소지죄로 잡혀갈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출판 문화를 책을 출간하는 건 자유지만 사후에 언제든지 이게 이제 이적 표현물로 걸린다든지 이러이러한 목적에서 이렇게 이용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좀 풀려져야 우리가 보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은 좀 우리랑 생각이 다르다 얘기가 할 수 있는데 막아놓기만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오해라든지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피바다나 껍하는 처녀, 한 자해단원에 대한 운명, 이런 것들은 사상이라고 우리 나라가 이뤘을 때 그 나라 이룬 순환 속에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싸웠던 그 사람들의
투쟁 사슬이란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은 뭐 사상을 떠나서 한민족이고 나라를 위한 함께 애국의 마음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우리가 서로 격려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있어요. 실제 내용을 보면 아마 지금 우리가 크게 거부감을 갖지 않고도 그렇죠. 받아들일 수 있는 뭐 일부 성조기 부대들을 빼면 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 문화 처음 받아들일 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이길 수 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고, 네. 우리가 미국 직배사 들어올 때도 반대도 많이 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실제로 한국 영화가 지금은 뭐 절대 할리우드에 뒤지지 않는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산업적인 문제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독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우리가 그렇게 우리 남쪽 사회가 시민 사회가 건강하다고 하면 북쪽 문화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사상이 아닌 그냥 우리 일제를 반대했던 민족주의자들이나 이런 거 북에서 했던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멋보게 한다면 그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건지에 대한 그렇습니다. 뭐 실제로 연희님이 여기 와서 생활하시거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봐도 그렇고, 우리가 남쪽의 입장에서 북쪽의 문화를 받아들일 때도 뭐 연희님 이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제가 드는데. 지금 8년째 남쪽에 온 지 8년째 네. 이 섬 남쪽이라는 이 섬에서 한 발자도 밖에 못 나가지 않습니까? 네. 요건이 없어서 못 나갔고 지금 출국금지돼서 못 나갔고 이 이유가 출국금지 이유가 국가보안법 거무 찬양죄입니다. 근데 한 번도 조사도 안 해요. 찾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으면서 그냥 묻어놓으면서 너는 북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해외 절대 출국 못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뭐 북은 남쪽을, 남쪽은 북을 서로 찬양을 할 수 있는 정도 돼야 뭐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계속 이렇게 코너에서 묻어만 듣고 얘기하지 못한 게 있는데, 지금 연희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1960년에 4.19가 일어나고 남북 그 평화 통일에 대한 열망이 강할 때,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수영 시인이 쓴 일기가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사상의 자유를 풀어놓는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이렇게 금기시하는 사상의 문화를 권장하고 볼 수 있다. 우리가 북을 알아야 상생할 수 있다. 네. 화합할 수 있다라는 교육을까지 나갈 수 있을 때 맞습니다.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이미 1960년대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네. 우리 평양에 오시면 지금 교통도 도로도 한심한데 괜찮겠냐고 이런 말씀도 하지 되게 않았습니까? 솔직한 얘기를 했죠. 예, 그렇게 네. 그냥 북에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또 정은 전 대로 있는 대로 서로 알아가는, 이렇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평화 번영의 길이 아닐까. 가족 간에 부끄러움이 없듯이, 그죠. 그러니까 서로 네. 흉어물을 터놔야 되듯이, 저희가 문화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네. 북한 북녘 문화의 상징, 그 문화의 정당 평양 대극장이 옥류관과 더불어 60주년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또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될 게, 이 평양 대극장 하게 되면 이 피바다식 혁명가국, 그래서 이 어대 혁명가국 가국들이 이거 공연하는 데 아닙니까? 근데 이 평양 대극장을 김일성 주석이 생전에 했을 때 네. 216차례를 오. 찾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400차례를 방문했습니다. 한 나라의 용도자들이 이렇게 많은 차례로 그 관심을 많이 갖고, 그쵸. 또 이제 북쪽에서는 현장 지도라고 얘기하는, 현지 지도라고 하나요? 네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빨리 우리도 한번 가서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우리 왜 외국 가면 뭐 그런데 그 뭐 브로드웨이 가면 거기서 연극도 보고 뭐 뮤지컬 보듯이 네. 가서 한번 같이 공유해 볼 수 있는. 남쪽 분들도 아마 평양대극장 갔다 온 분들 많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2018년 4월에 방문했던 남쪽 태권도 시범단 아. 그분들이 평양고 대극장에서 북의 태권도 사범들과 공동 경기도 했습니다. 합동 공연도 했고요. 또 2018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평양에 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김정은 위원장 부부와 함께 이 대극장에서 삼전 간현악단 공연도 함께 봤던, 그래서 화제도 먹기도 했죠. 그러면 남북의 어떤 화해와 상생을 상징하는 평양 그쵸. 대극장이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한갑을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어서 이제 노동신문에서 수필도 이렇게 실어주네요. 네. 제목은 평양종 앞에서입니다. 네, 이 노동신문 8월 15일에 수필이 하나 실렸습니다. 네. 그래서 대동강반에 정말 우리
평양하면 벚나무 아닙니까? 아, 벼드나무. 예, 벼드나무며 또 꺾감목들과 함께 그 조화를 이룬 이 평양정에 대한 수필이 실었는데요. 이 평양정은 주저한 지 수백 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그 운치를 잃지 않고 예, 선조들의 그 슬기와 지혜를 한껏 느낄 수 있게 한다고 수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잖아요. 그죠. 뭐 슬프게도 그래서 이제 뭐 우리도 뭐 목조 건물은 거의 남아 있지 않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침략 속에서 이 평양종이 네. 수백 년 동안 살아남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소감, 감회를 이제 수필로 좀 적은 거네요. 네, 이번에 8월 15일을 계기로 이 수필을 노동신문에서 게재한 걸 보니까 원래 평양정, 네. 이 평양정은 1890년까지 평양성에서 매일 아침에 문을 여는 시간, 평양성 문 여는 시간 새벽 4시에 33번 또 평양성 문 닫는 저녁 10시에 28번을 평양정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양성 안에 주요 사건들을 알리는 그런 데 쓰였던 게 평양정이 사용됐는데 하지만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면서부터 이 정이 울리지 못하게 하고 이 정 주변에는 다가서지도 못하게 일제놈들이 이렇게 했던 거죠. 네. 그래서 나라를 뺏기면서 평양정의 장엄한 그런 울림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들을 수 없었던 이런 안타까웠던 인민입니다. 그랬던 것을 1945년 12월 31일 날 김일성 주석이 나라가 해방되어서 이제는 굴로인민의 세상이 됐으니까 설명절을 맞으면서 나라의 경사를 알리는 의미로 평양정을 쿨에 울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해마다 설날이면 평양정이 울리곤 합니다. 우리도 왜 그 이렇게 해가 바뀔 때 보신각이나 뭐 경기도 네. 임진각에서 이렇게 타종 행사를 하듯이 그렇죠. 어떤 그 평양종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8월 15일에 게재한 이유가 세월의 이끼 속에 덮였던 일제 식민지 때 나라가 없어서 빼앗겼던 평양정 서리를 해방의 범을 찾아서 다시 우리 민족의 우수한 역사를 자랑하면서 다시 그 정서를 찾았다는 것. 이게 바로 8.15 해방과 관련해서 1945년 12월 31일 날 그래서 이 해방을 맞으면서 게재한 것 같습니다. 뭐 가족 여러분들도 뭐 많이 봐서 아시겠지만 뭐 8.15 그 광화문 집회 보면서 지금 뭐 장난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뭐 그 수준 낮은 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어떤 진보와 보수, 뭐 수구가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그 남쪽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슬프셨을 텐데 우리가 이제 평양종과 우리의 또 보신각종이 같이 이렇게 울릴 수 있는 뭐 그런 꿈 같은 진짜 꿈을 한번 꿔봅니다. 네. 이 마지막에 그 수필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평양종은 해방의 종소리를 울리며 다시 태어났다. 해방의 기쁨을 한껏 북돋아준 종소리. 이 해방의 종소리가 그 아마 북녘에서는 미완의 해방이라고 얘기하죠. 8.15를. 그래서 이제 통일이 돼서 우리가 화해와 상생이 돼서 진정한 그 어떤 그 통일의 어떤 상생의 종소리를 한번 들어볼 수 있는 날이 곧 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가을 거지 조금 빠르긴 합니다만, 가을 거지가 조금 빠르긴 합니다만, 이제 백두산 삼천리벌에서 밀보리 가을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네. 가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네. 밀은 벼와 달리 빨리 가을을 하는 거죠. 밀벌이는 빨리 하는 거죠. 계절이 지금 계절인데요. 북녘의 양강도 대홍단군 거기에 백두 삼천리벌이 정말 큽니다. 네. 거기서 밀벌이 가을거지가 한창이라고 노동신문이 13일 보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종합 수학기들이 출동식을 마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북쪽에서 1960년대에 이미 우리가 쓰는 뭐 이항기, 파종기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동영상 같은 거 보면 막 이제 뭐 손으로 하고 옛날 이런 것들은 아마 고난행군 시기에 연료, 디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기계들은 이미 60년대 이후에 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종합 수확기들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가을 거지에 벌써 들어갔네요. 네. 종합 수확기들의 출동식을 실행하고 진행하고 그 현대적인 종합 수확기들로 기동대를 모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지금 수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계화 기동대가 들어가지 못하는 놈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정말 그런 데까지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사람들
사람들이 들어가서 한 알도 허실 없이 이 아까운 나다를 그래서 엄청나게 큰 전투를 지금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 일꾼 여러분들이 제철에 와다닥 끝낼 목표 밑에 네. 열심히 일하고 계시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자급률 얘기하셨는데 밀이나 콩 같은 건 자급률이 되게 낮거든요. 이제 거의 수입에 의존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보리도 그렇게 많이 먹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은 이제 가을 거지를 이렇게 빨리 하는군요. 우리는 네. 이제 쌀은 좀 더 있어야 되니까. 네, 계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올해가 당창은 78시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때 알곡 생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네. 지금 실어들연 종합수확기로 들여온 쪽쪽 나달 톨기도 들어가는 그래서 동시에 지금 내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2018년 4월, 5월에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이제 한반도에 봄이 왔다, 곧 가을이 올 거다라고 했는데 아이고 많이 그 작년 한 해를 어떻게 잃어버리고 네. 이제 2020년인데 2020년 가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봄이 여름을 지나서 우리가 어떤 평화의 어떤 수확을 하자고 다짐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그 밭에 밀이나 보리는 저희가 이제 수확을 하는데 우리가 회담했던 그런 내용들은 아직 결실을 이루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평화의 이 가을이 너무 오래 가고 있네요. 그래서 평화의 범위 좀 너무 오래 가고 있는데 그 가을이 언젠가는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우리한테 안겨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 8천만의 선으로 우리 발걸음 하나하나가 바로 이 평화 번영의 가을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뭐 평양 대극장 이야기 그리고 평양종 앞에서에 관한 수필 뭐 평화의 종소리가 울리길 기대하면서 이제 백두산 삼천리벌의 그 밀보리 가을 거지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